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리학과에서 심리통계를 맡고 있는 양동옥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죠. 여기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을 전공하러 온 학생들이 2학년 1학기가 되면 심리통계라고 하는 것을 필수 과목으로 듣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때부터 거의 정신줄을 놓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을 받으러 왔는데 왜 심리통계를 들어야 하는지, 그것도 필수로. 그래서 아이들은 통계에 관련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심리통계를 들은 선배들이 심리통계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포감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통계 강의를 할 때 강의 계획서에 학생들을 위한 글을 씁니다. 사실 심리통계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심리통계 부심을 부려도 될 만큼 전남대학교에서 통계와 관련해서는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해주곤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역시 강의 계획서 앞에 아이들에게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비대면 강의가 결정이 되고 나서 정말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통계는 이론적인 과목이고 가설 검증을 함께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가설 검증의 논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하는 과정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데 비대면 강의로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많은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제가 잠을 설칠 만큼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비대면 강의와 관련해서 공문이 왔었잖아요. 그럴 때 기초교육원에 셀프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70여 명이 수강 신청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시간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됐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제일 좋은 영상으로 아이들에게 마치 1대1로 수업을 하는 것처럼 강의를 전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제가 기초교육원의 셀프 스튜디오를 담당하는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남대학교에 이런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서 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너무 반갑게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주셔서 곧바로 제가 예약을 하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 통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남대학교 셀프 스튜디오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그 영상 촬영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어떤 노하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굳이 꼽자면 친근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심리 통계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수업은 어렵지 않고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하는 격려 그리고 칭찬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대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눠요라고 하는 게시판을 열어서 그 게시판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우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저도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에게 친밀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심리통계 중에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단순 무선 표집부터 시작해서
층화 표집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게 점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상자 안에 아이들의 70여 명의 이름을 출력을 해서 접은 다음에 넣어가지고 와서 실제로 아이들의 이름을 단순 문서 표집하거나 아니면 성별로 구분을 해서 층화 표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강의에서 표집에 뽑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안내를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의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뽑힌 사람들은 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여기에 뽑힌 사람들은 다음에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제가 맛있는 사탕을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했다라고 하는 점들에 있어서 책이 작은 건데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친밀감과 호감을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수업 중간중간마다 실제로 강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뭐 중간중간에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과 제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수업의 내용을 이해했는지가 잘 파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과제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반복 학습하는 과제를 7차례 정도 내줬어요. 그거는 반복 학습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큰 부담은 없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 학습을 한 과제를 다 취합을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게 하는 전략들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아이들한테는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70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지만 과목 자체가 전공 필수이고 경쟁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다 보니까 자리 다툼도 좀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앉았을 때 저와 더 눈이 마주치고 집중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소외됐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좋은 질의 화면과 그리고 마치 코앞에서 1대1로 강의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1대1로 강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표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1대1로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커지니까 저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적인 친밀감을 두껍게 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뿌듯한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도 다 느끼셨겠지만 특히 실시간 강의가 아닌 에버렉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셨거나 저처럼 셀프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저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실시간 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강의에 집중하고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 학기 내내 남게 되는 기록물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제가 학기 중에 심리 통계를 강의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영상 강의를 하면서 그 시간에 저는 5배가 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PPT부터도 영상에 남기 때문에
체계화되게 다시 손을 봐야 했고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 자기 검열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은 뭘 통해서 드러나게 됐냐면요. 바로 편집 과정이었거든요. 영상을 찍는 것은 그냥 강의하듯이 똑같은 시간만큼만 투자를 하면 되지만 그 영상을 저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어색하거나 또는 오류가 있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편집을 해야 하는 과정들이 정말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편집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볼 때는 아이들은 편집 과정을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편집이 돼서 매끄러운 강의 영상을 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제가 정말 강의를 잘하는 줄 아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할 때는 매끄럽게 강의를 하지만 영상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편집 과정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좀 매끄럽게 조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리통계라고 하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의 수업을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또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업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증이 있으면은 Q&A를 이용해서 질문을 올려주면 그 질문에 가능한 쉽게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뭐 학생 한 명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 질문에 말로 설명을 하는 것과 글로 답변을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글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한 질문에 1시간씩 시간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일주일 내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수업 시간이 있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심리 통계를 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만큼의 또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 제가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거나 또는 다른 친구가 이 질문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게 되면 비밀글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조금만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궁금하면 질문을 올려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힘들어서 학생들에게 저의 힘든 마음을 글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또는 조금만 반복 학습을 하면은 알 수 있는 내용까지 무조건 Q&A에 올리니까 시간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 때 그 질문이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함께 고민을 해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좋으면은 아예 그걸 공론화해서 토론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해서 답을 찾아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방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놓고 각자의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거쳤죠. 그중에 가장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설 검증을 하다 보면은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하는 연구자가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뭐 1종 오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든가 2종 오류는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런 개념들을 얼마만큼 잘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종오류 별명 짓기라고 하는 하나의 토론으로 끌고 가서 그 개념을 학생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했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별명을 짓게 하고 그 별명들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 다음에 가장 그 이종오류에 적합할 수 있는 별명을 투표를 해서 3명을 선정을 해서 그 3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런 제가 어렵게 느꼈던 그 Q&A의 시간 투자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 나갔던 점이 좋았던 점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그 어려운 심리 통계를 잘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영상 강의가 큰 목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단독 장면도 나올 수 있지만 PPT와 함께 분할 화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PPT 화면만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편집에 따라서 그걸 교차로 편집을 해서 내보내게 됐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지루하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에서도 집중도가 향상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셀프 스튜디오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미리 한 달분을 예약을 하고 그 예약 날에 맞춰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긴 했었지만 나중에는 예약을 잡기도 어려울 만큼 셀프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셀프 스튜디오를 여러 개 좀 만들어서 이런 좋은 장비와 환경에서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